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0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상사 회사코드 1204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방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라 그랬고요.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문제 1번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1번. 대전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그랬고요. 입력된 부분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열어 두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 자, 우리 프로그램 다 설치하셨죠? 네, 프로그램 설치해 두시고 여기서 우리 회사 등록이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하나씩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25년도 맞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305-5236-547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 여기 위에 일반 과세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이 최대전이네요. 최대전. 자, 거주자 맞고요. 주민번호는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 가양남로 1 이렇게 되어 있고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종목 가방. 네, 그래서 가방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벌써 세 군데를 다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번호 하나, 그 다음에 최대전 이름, 그 다음에 종목 가방. 기본적으로 세 군데에 항상 다른 부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 검토하여 틀린 부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액 맞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금액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0만원. 네, 1000만원으로 수정. 매입액,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까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매출 원가가 1억 7,500만원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급여서부터 순서대로 급여 1억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업 업무 추진비, 임차료, 수선비, 운반비가 빠진 것 같네요. 그쵸? 네, 운반비, 여기 있는 운반비를 데다가 운반비 넣어주시고 230만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이제 이자 수익, 잡이익, 이자 비용까지도 다 맞고 잡손실 10만원 기부금이 아니라 잡손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잡손실로 계정과목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6,280만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상품 매출 원가라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기초 상품 재고의 수정 10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운반비 새롭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우리 기부금이 잡손실로 변경, 계정 과목 이름만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3번은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추가하라고 조금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럼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금융기관을 클릭을 하시고 금융기관에 98006 그리고 우리은행 보통예금 맞고요. 계좌번호 1005-103-516135 마이너스 표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설 은행은 따로 은행 지점이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래서 F2 눌러서 그냥 우리은행 선택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점까지는 따로 안 나와 있고 계좌 개설일은 2025년 04월
20일입니다.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기는 별도로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상사의 전기분 미수금과 미지급금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불러오셔서 미수금 계정 과목에 도움 240만 원이네요. 그쵸? 네, 240. 그 다음에 태성 220. 그 다음 미니상사 190. 됐죠? 항상 우리 여기 화면 아래에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지급금 클릭해보면 이렇게 차익이 빨간 색깔로 보이니까 유미상사 120, 소미상사 130, 블루상사 F2 누르고 블루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18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마무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예요. 입력하시고 그랬어요. 7월 5일날 본사 건물 에어컨 수리하고 수리비 2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단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수선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문제상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건물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 열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07월 05일 날 우리 차변에 수선비 해주시고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은 전부 다 800번대만 써요. 전산회계 2급은 이제 위에 급수로 올라가면 회계 1급서부터는 500번대와 800번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본사가 사용한 건 무조건 다 800번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200만원 나가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건물분 재산세 2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세금과 공과에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무슨 회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다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상공회의소 회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7월 31일 자, 지금 여기서도 ESC를 한번 누르면 일자로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31일 이렇게 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 세금과 공과 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20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은 8월 11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연 직원의 퇴직금 3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26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퇴직금 지급 항상 1순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그 다음에 2순위 돈이 모자랄 경우에요. 2순위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만원 지급하는데 충당부채가 260만원 밖에 없으니까 충당부채 260 쓰시고 퇴직급여로 40만원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8월이니까 이번에 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ESC를 한번 누르시면 1로 가요. 1로 가고 방향키 왼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옵니다. 그럼 08월 1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6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퇴직급여 4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300만원이 지급이 됐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은 8월 25일 날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럼 상품이 들어오겠죠. 자, 보관 중인 오션상사에서 발행한 그랬어요. 그리고 약소가음을 배서양도했다. 배서양도하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어음거래에서 어음의 할인 그리고 배서양도가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받으러음이 나간다. 그리고 배서양도는 거래처 이름, 거래처명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지 된다.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8월 25일이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25일 날 일단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죠. 4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음이 나가는데 거래처가 누구라고요? 오션상사에서 발행한. 그래서 오션. 그래서 오션상사를 거래처로 반드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둘둘상사로부터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네, 우리 회계에서 너무 중요해요. 계약을 하고, 여기까지는 거래다 아니다? 거래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상품 구입 자체는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20%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약금에 대한 것만. 계약금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해서 네, 곱하기 20%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50만 원이 나오겠죠. 네, 50만 원이 나오게 되고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선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 선급금 반드시 거래처 둘둘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럼 일반 연표에 9월이니까 다시 ESC 방향키 왼쪽 09월 20일 날 우리는 차변에 선급금 둘둘 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가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날짜는 다시 또 월이 또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본사 직원 생일 선물을 위해 연안수산에서 미역을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랬는데 문제의 논란이 조금 있어요. 일단 자 여기까지는 선물이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죠. 직원 선물이니까. 그런데 주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문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선급금이 될 수도 있죠. 거래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처리를 인정을 해줬고요.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자, 이제 왜 둘 다 인정이 되냐면 일단 우리가 요즘은 이제 홈쇼핑 같은데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서 돈을 주고 물건이 며칠 있다가 오죠. 그쵸? 근데 물건 받고 나서 회계 처리를 따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하면서 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금 주문하고 그랬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되고 그럼 주문만 했는데 그럼 거래가 아니고 그럼 계약금만 지급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선급금도 맞지 않느냐? 네, 두 번에 걸쳐서 처리하셔도 되고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거의 대부분은 처리하지만 지금 이건 시험이다 보니까 주문하고 라는 멘트가 여러분들한테 선급금이라는 부분으로 읽혀질 수도 있더라. 그래서 선급금도 틀린 답은 아니더라.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신 것도 정답, 선급금으로 처리하신 것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은 되었습니다. 자, 금액은 여기 보시면 10만 원 나와 있죠. 그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저는 그냥 지금 요 정도의 상황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월이 10월로 바뀌었으니까 ESC 발표했죠. 10월 20일.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연안수산이다 라고 하는 거래처를 써주셔야지 돼요. 여기 연안이 있나요? 연안수산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연안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선급금일 때는 반드시 거래처까지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대표자는 같은 와인 10병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무조건 계정 과목이 뭘로 바뀌어요?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네, 5병은 영업 관련한 선물용. 그러면 5병은 영업 관련한 선물용으로 구매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보면 될까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구매했대요. 그럼 개인적 용도는 대표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인출금이라고 처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총 대금은 220만 원이기 때문에 110만 원, 110만 원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일 날 ESC 27일 날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고요. 11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의 인출금 1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미지급금 하나 카드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대표자가 사용하면 무조건 인출금입니다. 자본금으로 처리하셔도 틀리지는 않는데 우리 일단 무조건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는 우리가 인출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월 21일 5년 후 도움상사에 1,000만 원을 5년 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여를 했대요. 자,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예금. 자, 그럼 일반 전표에 12월 21일 날 그러면 구분은 우리 차변에 장기 대여금 도움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겠고요.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오류가 발견되었다.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8월 29일 날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 원은 매출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 그럼 매입 시 운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샀어요?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월 29일에 가보시면 운반비가 있겠네요. 08월 29일 날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유미상사에 상품 260만 원 외상으로 매출하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11월 30일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유미상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외상 매출금으로만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산 정리상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부 금액하고 실제하고 그럼 무조건 누구한테 맞춰라? 실제. 그러면 실제에다가 맞추려면 현금이 10만 원이 증가해야겠죠. 현금이 증가 10만 원. 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고 이걸 결산 현재 현금 장부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이게 안 맞는 걸 오늘 발견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발견했으니까 그냥 현금 증가한 이 금액을 그대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결산일날은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12월 31일 날 차변에 현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 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 자, 소모품비로 계상된 그러니까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는 장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소모품비 다시 바꾸면 비용 처리되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모품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비, 미, 자, 사.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무조건 미사용액을 분개해라.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처음에 처리되어 있다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라. 그래서 지금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던 거니까 미사용액. 그럼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그냥 12만 원만큼. 그리고 처음 처리되어 있는 게 무조건 대변으로. 무조건. 이게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차변이 소모품이었겠죠? 소모품이 대변으로. 소모품 B로 처리됐으니까 소모품 B가 대변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대변부터 쓸까요? 소모품 B 800번대 소모품 B 12만원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 12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미자사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단기 차입금이라 했고요. 원금 이율 차입 기간이 있는데 차입일이 25년 11월 1일 날 차입했대요. 25년 11월 1일 날 차입 기간 6개월이고 자, 그런데 오늘은 결산일이니까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2025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25년 11월 1일이니까 11월, 12월 2개월분 이자를 현재 미지급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2개월분 이자를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2개월분 이자를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이율 6%라 그랬으니까 연이율 6%라는 말은 1년에 6%다. 그러면 18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180만 원은 1년분에 해당하고 여기에 곱하기 2 나누기 12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30만 원만큼이 미지급되었다라고 2개월분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30만 원만큼 이자 비용을 미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영업부의 냉난방기 설비에 대하여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해요. 취득일이 2025년 7월 1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기에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단기 취득이라는 것이고 자, 취득원가는 300, 잔존가치는 0, 내용연수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라 그랬고요. 정률법, 그 다음에 상각률은 0.45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단기 이전에 취득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1년분을 상각을 하게 됩니다. 1년분 상각을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단기에 취득을 했을 때는 월할 계산이라는 거를 해주셔야지 돼요. 다시 바꾸면 지금 7월에 취득을 했으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6개월분을 상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률법은 식이 어떻게 되죠?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곱하기 정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에 취득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현재 없는 상태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취득원가 3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451 그러면 135만 3천 원이 나오겠네요. 135만 3천 원. 그런데 6개월분만 상각해야 되니까 그냥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1년분이니까. 그래서 나누기 2 해주시면 67만 6,500원 만큼만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은
이렇게 나오면 이 금액을 그대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고 처음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비인데 지금 비품 건가요? 그쵸?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당기분에 가셔서 67만 6,5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예 그러면 자동으로 붕괴가 일반 전표에 자 12월 31일로 우리 되어 있죠.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가 아니면 그냥 식대로 나온 답이 정답. 요 답이 원래 정답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단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월할 계산이라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지 되고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예요. 자, 6월 말 현재 거래처 시한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거래처 시한상사 이렇게 거래처가 나와 있으면 네, 그냥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6월 말 현재라 그랬으니까 그냥 06 엔터 06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쳐주시고 거래처 시한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한상사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2,67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67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요?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 계정별 원장을 가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을 가셔도 돼요. 총계정 원장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외상매입금 지급한 금액을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아무데나 다 가능합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일개표, 월개표에 가셔서 05월서부터 05월까지를 보시면 외상매입금 그런데 외상매입금 지급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은 외상매입금 계정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을 보셔야지 돼요. 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외상매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대변이 증가 그리고 차변이 감소. 그러면 대변에 증가한다 라는 의미는 외상 매입 시에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는 거고 감소한다는 얘기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을 때 그래서 차변을 보셔야지 돼요. 지금은 지급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차변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일개표에 차변에 있는 금액을 보시면 505만 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505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 자 얘는 우리가 일개표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총계정 원장에 가서 또 한번 볼게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마찬가지 뭐 5월서부터 5월까지라고 해주셔도 되고 외상매입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셔도 따당 하게 되면 이게 계정별 원장이거든요. 계정별 원장에서 차변의 금액이 이렇게 두 건 해서 505만 원. 근데 계정별 원장은 여기에 이제 누계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5월분만 보시려면 월계를 보셔야 5월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찾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번이에요. 6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06월서부터 06월까지를 보시면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계정 과목.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여기 라인에 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 과목과 금액을 체크하라 그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에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120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고요. 반드시 이론 답안에 들어가셔서 창들을 다 닫으래요. 열려있는 창들을 닫아주시고 창들을 닫아주시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가셔서 이론 문제들 여러분들 그냥 체크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조회 문제 여기에 답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USB에다가 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0회 실무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어려운 문제 한 두세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에 조금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